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이대표입니다. 자,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시장은 다시 한번 조정의 모습을 보이면서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기론까지 나오고 있지만 거시적 경제 불확실성에 의해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화되면서 이 4월 2일 관세 정책의 시작에 좀 집중을 하면서 관망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이 불안감의 유동성,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화되면서 약해진 거죠. 자, 그렇지만 이게 확장된다면 결국 불안감이 확정으로 바뀌면서 단기적인 변동성은 올 수 있겠지만은 이 재료 소멸이 되면서 이거에 대한 다음 대응책들이 나오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 현재 시장은 규제의 명확성을 정부에서 맞춰나가고 있고 또 기관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기술 인프라도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은 무너지는 과정, 지금 하락장이 아니라 오히려 큰 상승 전에 에너지를 비축하면서 반등의 시기를 준비해야 있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듯합니다. 자, 오늘 그거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의 움직임, 전략, 그리고 리플의 대응, 이 부분 설명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본격적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XRP가 심리적 지지선, 네, 3,000원이죠. 3,000원 언저리 부분을 또 다시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왔습니다. 자, 기존의 쌍바닥을 찍고서 좀 반등의 모습 흐름 이어가면서 좋은 자리 잡아드렸었는데 그때 잘 수익들 보셨나요? 자, 그리고서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자, 결국 이 3,750원 여기를 돌파를 못하고서 이 저항라인 돌파 못하면서 조정이 나왔죠. 자,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다? 이 밑에 하단 부분 3,000원 지지 라인을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자, 최근 영상에서도 자, 우리가 체크해야 할 포인트는 3,000원에서 그리고 3,300원 구간 요 사이 구간을 잘 체크해 보자라고 미리 말씀드렸었죠. 자, 현재는 XRP가 악재가 있어서 조정받는 거는 아니죠. XRP는 슬슬 호재들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죠. 법적 리스크 부분도 이제 끝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ETF 그리고 IPO까지도 예정이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 거시적 경제 이슈 그리고 관세 이슈죠. 인플레이션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 거죠. 아직 확정 아닙니다. 우려가 되는 겁니다. 항상 경기 침체는 온다 그러고 오지 않고 그때부터는 반등이 항상 나왔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눌림 줄 때마다 저점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항상 이 자리 3,000원 부근 왔을 때 12월 달부터 항상 거래량들 들어오면서 땡겨 올려줬던 자리들이죠. 땡겨 올려줬던 자리들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산바닥을 거치는 거죠. 자,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는 이제 미국 부채 위기에서 비트코인, 바로 암호화폐에 대한 패권 가능성 언급을 하면서 달러보다 안전자산이 될 부분을 얘기했죠. 자, 트럼프 정부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 규제 완화, 이 부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확고한 방향성은 정해졌으나 정확한 이 부분들이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검토를 위해서 규제 가이드라인을 변경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던 부분이죠. 자, 미국은 암호화폐 규제 대전환을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연방예금보험공사 그리고 CFTC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 규제에 대한 완화 조치를 시작을 했죠. 자, FDIC는 공식 서한을 통해서 이전까지 적용하던 사전 신고에 대한 의무를 철회하고 이제 별도 승인 없이도 암호화폐에 대한 관련 업무를 정통 금융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규제를 완화했죠. 기존에는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 관리, 그리고 암호화폐 수탁, 디지털 자산 발행, 노드 운영 등에 대한 다양한 블록체인 업무에 대해서 미리 사전 신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철회를 하면서 이제 자유롭게 추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SEC에서 먼저 SAB 121 철회를 하면서 정통 금융시장의 은행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보유, 활로가 뚫렸고 또 통화감독청인 OCC에서도
이 비슷한 FDIC와의 규제와 유사한 조항들을 철회를 했죠. 자, 이렇게 되면서 금융기관들의 디지털 자산 참여가 수월해지는 모습이면서 결국 본격적 시스템 확장이 완료되면은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이 수요가 엄청난 자금들을 금융권에서 갖고 오겠죠. 그럼 뭐다? 바로 유동성의 증가를 뜻하게 되는 거죠. 자, CFTC도 디지털 자산 파생 상품을 기존의 파생 상품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를 한 거죠. 자, 그래서 블랙로, 뱅가드, SIB, SBI, 자, 이런 막강한 자산운용사들이 암호화폐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기 시작한 이유가 이런 부분이죠. 자,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는 자사 보고서를 통해서 결국 디파이의 발전 가능성과 함께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한 토큰으로 전환하는 토큰화 기술이 이제 기존 금융 시스템을 바꿀 열쇠가 될 수 있다고 강조를 했죠. 바로 디파이와 RWA가 제가 항상 말씀드린 올해 개화의 시기가 왔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던 이유죠. 자, 이에 XRP, 리플도 아래 USD를 통해서 블랙록, 비들 펀드의 온도 파이낸스와 스테이블 코인 기반 디파이 부분 협업을 하고 있고, 또 XRP는 체인링크를 통해서 RWA와 같이 이 부분을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결국 XRP 리플도 결국 디파이와 RWA 생태계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서 USDC 서클, JP모건과 CT와 손잡고 IPO를 추진합니다. 올해 2025년에는 이제 월가를 통해서 암호화폐 기업들이 IPO를 많이 추진할 거예요. 거기에 이제 리플도 지금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최근 이제 서클이 IPO를 신청하면서 트럼프 정부에서의 규제 완화의 시점에 발맞춰서 확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 리플도 곧 IPO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발표를 하고 추진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전에 아직 남아있는 게 있죠. 바로 법적 리스크죠. 뭐 많은 분들은 얘기하세요. 야, 항소 철회했으니 끝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현재 1심을 먼저 판결을 받았죠. 거기서 먼저 벌금 부분은 이미 협의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 다음이 5년간 증권 관련 자금 조달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풀어야지 수월하게 ETF와 IPO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에서는 협의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이 빨리 결정이 나야지 SEC에서 통과 여부 결정이 되고, 통과가 되게 된다면 SEC와 리플이 기존에 법원에서 판결받았던 부분을, 야, 우리 벌금도 줄이기로 협의받고 자금 조달 사항도 빼기로 협의봤어 라고 해서 조정 신청을 하겠죠. 결국 법원의 조정에 따른 판결을 다시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 전에 이미 이 벌금 부분이 이미 나왔고 자금 조달 금지 조항 부분까지 취소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XRP 당연히 ETF와 IPO 기대감까지 같이 더 추가적으로 다시 불러일으키면서 더욱 부각을 받고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 의회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구조와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본격 가시화하면서 수준의 핏 20일 수정안 발표를 예정했죠. 자, 트럼프 정부에서도 결국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은 변함없이 우호적인 정책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지탱하는 펀더멘탈은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다. 자, 비트코인 바이낸스 차트를 보게 되면 비트코인도 8만 80을 돌파를 하려다 결국 이 저항선을 돌파를 못하고 결국 이 빗각 흐름에서 결국에 안착을 못하고 결국 또 다시 내려왔죠. 자, 그 대신 하단, 네, 80K죠.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 하단 부분은 주요 관심 구간으로 투자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구간이고, 자, 여기를 하단을 그래도 지켜주면서 다시 좀 추세를 돌리면서 지금 현재 83K 부근에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이 빗각 부분을 돌파해서 여기를 안착을 한다면 다시 한번 85에서 87 사이 부분에 요 구간 사이 부분은 충분히
반등을 한번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지만 단기적인 변동성, 관세 정책이 실행이 되면 단기간 변동성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 대신 밑꼬리를 이렇게 달면서 한번 또 흔들린다면 이때가 또 저점 분할 매수의 찬스가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우리는 주요 관심 구간 이 80K 이하 부분을 잘 봐야 된다. 여기 흐름을 당 밑꼬리 주고서 수급들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이어진다면 다시 한번 상승 추세 충분히 잡아 나갈 수 있으니까요. 자, 비트코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당연히 메이저 코인들도 같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XRP 이 11월 대비해서 많은 상승이 나왔어요. 네, 5,000원 가까이까지 상승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 상승 이후에 어느 정도 물량 소화, 조정 구간이 좀 길었죠. 기존에 여기서도 다시 한번 상승 나올 때 조정 구간들을 좀 거치고서 다시 반등이 나왔듯이 어느 정도 조정 물량들 다 소화하고서 끝난다면은 다시 한번 반등의 시기를 노리지 않을까. 자, 트럼프 정부에서 규제에 대한 부분들,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명확해지려고 하고 있고, 이제 기관, 금융권들은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준비, 그리고 또 펀드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또 기술 인프라도 지속적 성장 중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을 조정받았다고 해서 흔들리지 말고 혹시 신규 매수 아니면 XRP에 대해서 지난번 기존의 수익 내고서 다시 관점을 보고 있으면 천천히 눌림 줄 때 찬스를 잡아야 될 타이밍이고, 혹시 고점에 진입하신 분들은 비중 추가를 통해서 매수 단가를 낮춰놔야 될 타이밍이 오고 있다라는 거. 자, 이번 주 4월 4일 이제 연준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기존에 FMC에서 얘기했던 금리 올해 2번 인하에 대한 스탠스를 유지를 한다면 결국 일단 경제 지표들이 또 나오는 걸 봐야겠죠. 그리고 4월 4일 또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양호하다면 결국 물가는 점진적으로 잡히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지기 시작하면 시장은 반등의 흐름 이어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또 XRP 모멘텀은 강하죠. 곧 법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종료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또 ETF, IPO 이 부분이 또 이게 끝나고 나서 진행이 된다면 더욱더 부각받고 상승할 여지가 큽니다. 자, 올해에는 보유 중인 XRP만 있어도 분명히 신고가를 돌파해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큰 돈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만 대응을 하면서 결국 조정 나오면 그때 천천히 또 담으면 되죠. 중장기적 강세 흐름은 유효하니까 현재 이 구간을 불안해하지 말고 좋은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으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정의 끝은 반등, 상승의 시작이죠. 자, 다소간 등락은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 단기 평선 위로 다시 잡고 위로 안착하면서 추세를 돌린다면은 상승의 흐름 다시 한번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또 그거에 맞춰서 다음 영상에서 안내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모두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트레이더 이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